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0대 대선 국가혁명당 후보 허경영 후보를 모시고 대선 정책과 대선판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하늘국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번 대선 도전이 예. 세 번째이신데요. 세 번째니까 이제 말이 세 번째지. 마지막이지. 이번이 당선이지.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그래요. 대통령 당선까지 오는 길이 험난하죠. 근데 나는 이번 대선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이미 30년 전부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후보님께서 30년 전부터 33가지 정책을 발표를 다 해놨잖아. 근데 그 중에 보면 33가지 정책 중에서 13군데에서 국가 배당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배당금을 근데 13번에 걸쳐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아닙니다. 국민배당금이 이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이제 그게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왜 3.3 정책을 30년 전에 했느냐. 네. 우리가 또 3월 달에 선거하잖아. 맞습니다. 맞죠? 3월 9일이죠. 3월 9일은 3.3 정책을 곱하면은 3.3은 9니까 3월 9일이잖아. 아주 이거는 아주 그냥 네. 우리 3.3 정책하고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단 말이야. 네. 3.3, 3월 달. 또 3.3은 9, 3월 9일 날. 아주 그렇게 뭐가 좀 이상하죠? 운명적인 날입니까? 3월 9일 날이 아주 삼삼하게 되는 날이에요. 아주 3이 상당히 많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3.3 정책이 2개 아니에요. 또 3월 달이 하잖아. 그러니까 3이 3개잖아. 333. 아주 삼삼하죠. 구체적으로 국민 배당금하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하고 정반대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그러면 설명을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 거를 이제 표절했지. 표절. 표절. 예. 100% 표절이죠. 왜냐. 내 정책이 있은 이후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또 이 후보도 또 내 정책을 좋아하고 서로 또 뭐 나도 이 후보를 좋아하고 뭐 그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공약을 표절 안 한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뭐, 예. 나경영이 뭐 이경영이 뭐 많아요. 뭐 심상정 후보도 언급하신 거 같고요. 그분도 심경영 뭐 다 따라서 하고. 하여튼 내 거를 안 가져간 사람은 없으나 우리 3.3 정책에 나오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 그 기본소득제 예. 이거는 국민을 거지로 보는 거예요. 국민은 기본소득을 이유 없이 받을 그런 거지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더 풀어주신다면. 8만 원을 준 걸 공짜로 받는다면 아버지도 기본소득 나중에 그 자식도 기본소득을 8만 원 받으면 아버지도 창피해. 자식도 창피해. 아니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국가에 기본소득을 8만 원 꼭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 보고 네. 왜냐면 너는 국가에다가 기본소득을 기댈 정도가 되면 되겠냐? 이게 부자지간에 이게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복지 예산이잖아. 왜 우리가 못나서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받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되는 게 아니야. 1년에 100만 원을 가지고 쪼개준다. 그게 기본소득이 됩니까? 이름이 우선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외국에 가서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그러면 꽤나 받는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코리아는 무슨 거짓 나라입니까? 기본소득이 8만 원밖에 안 되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본소득이 웬 기본소득이 국민의 기본소득이 8만 원이 우리 기본소득입니까? 국민을 망신시켜도 국제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는 150만 원을 주는데 기본소득을 주는 게 아니야. 국민을 거지로 보는가? 대한민국 돈을 7경으로 볼 때 우리 국민 개개인이 거기에 14억씩을 내놓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나눠보면. 왜? 우리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주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야. 대통령은 사장이야.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관리인이야.
관리인들이 왜 610조의 세금을 다 따갔습니까? 주주한테 하나도 안 줘. 그러니까 1년에 개개인이 내는 14억에 대해서 배당금을 주는 거야. 세금이 이만큼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만큼 아껴 쓰고 국민들한테 가져가세요. 그게 배당금이에요. 그거는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야. 기본소득은 복지예산이에요. 배당금은 투자금이야. 투자금에 대해서 배당받는 거야. 그 이제 총장님 후보님 이해를 갑니까? 예, 후보님 금액 차이도 이거는 월 150이야. 누구나 118살 넘으면. 그런데 기본소득은 8만 원이에요. 예, 개념 자체를 틀리게 완전 다른 보시는 거죠. 거죠. 예. 이거는 복지예산이 아니고 우리 배당금을 투자금을 받는 것이고 국민들 체면이 서지. 세금을 투자금으로 보신다. 그렇지. 세금이 우리가 투자금에 대한 소득이 세금이야.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돈이잖아. 그 국민한테 돌려줘야지.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배당금이다. 배당금. 예. 지금 그 후보님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당금은 생활에 도움이 돼. 150이면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왜 기본소득이라면 그 정도 돼야 되잖아. 8만 원을 기본소득에 이름 붙이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국민이 무슨 초등학생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니. 기본소득이 안 돼. 용돈의 변종이라고 그래. 교수가, 고려대 교수가. 그 용돈의 변종이지. 8만 원이 무슨 기본소득이냐. 뭐 또 이후에 이재명 후보께서 뭐 2017년에는 연 100만 원씩 사회 지급하도록 하겠다. 뭐 그 이런 연 100만 원이 그게 돈이냐 이 말이에요. 100만 원 사회 지급. 사회. 그 400만 원 가지고 뭐 한 달에 그런 얘기도, 몇십만 원 주겠다.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추경이 올라가야 돼. 국가의 기존적으로 쓰는 걸 줄이겠다가 아니라 더 주겠다 그러면 그게 전부 뭐가 됩니까? 포퓰리즘이 돼요. 아 그래서 그게 예산 밖의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추경이지.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은 우리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하고 이제 후보님의 국가배당금, 국민배당금하고의 이제 그 실효성을 놓고 볼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지급을 할 근거를 갖다가 토지 보유세를 신설을 해서 그걸 이제 목적세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금을 줄여야지 토지에 대해서. 네네. 토지 세금을 전부 없애려고 하는 허경영한테 네. 토지세를 신설한다. 지금 양도소득세도 폐지하고 무슨 종토세를 나는 폐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제 말은 따로 가는 건데. 아니, 제 말을 들으세요. 월급 받아가지고 갑건세 내고 모은 돈으로 토지를 사. 집을 샀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에 돈을 버는 게 없을 때, 그 토지와 그 집이 수익이 없을 때, 맞죠? 세금을 물리는 건 불법이에요. 그 집을 가지고 뭐 영업을 한다거나 여관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모르지. 가지고 사람 사는 집에 세금을 물리는 건 불법이에요. 만약에 그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고 수입이 없어봐. 집에 세금을 못 내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씨가 토지세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수익이 없는 부동산 빌딩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영업을 하니까. 가만히 있는 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건 불법이야. 그걸 없애겠다.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거는 불법이야. 예. 뭐 2가구가 내가 하나를 세를 줘서 수입이 있거나 임대소득이 없는지 아들이 따로 살고 아버지가 있는 1가구 2주택 이거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 딸이 또 한 채 가지고 있다. 세금 매길 수가 없다. 알겠죠?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 지금 있다면 기자들도 이렇게 뭐 이걸 잘못 알고 있다니까. 1가구 1주택이든 1가구 2주택이든 자녀들이 살거나 뭐 서로 따로 살거나 이런 주택은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없어요. 근데 뭘 토지세를 신설하겠다? 토지에서 수입이 없는데 세금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런 거 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도소득세 국민이 집까지 짓다가 그 몇 푼 붙는 거 그거 국가가 뜯어가는 거 안 하겠다. 양도소득세 안 받습니다. 왜? 자기가 세금 내고 모은 돈 가지고 집을 샀다가 오래 있다가 물가만 조금 올라가는 재산이 올라가는 정식을 그걸 국가가 일부 내놔라.
알겠습니다. 취득세 네. 내야지. 취득세. 좋다 이거. 취득세는 내겠다 이거. 알겠죠? 네. 그러나 토지세는 못 내겠다. 양도세 못 내겠다. 알겠죠? 그럼 국민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거야. 사업을 해서 수입이 있는 데서만 세금이 나가야 되지. 가정집에 무슨 수입이 있나? 아니, 사용하지 않는 토지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차장으로 써가지고 뭐 임대가 들어온다면 그건 소득세지.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는 그건 세금을 이건 토지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예. 소득세예요. 네. 토지 임대를 받았으니까 소득이 발생했잖아. 그 소득세지 그게 무슨 토지세야. 그러니까 토지세라는 이 말 자체가 헌법에 위배돼요. 토지를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새 주차료가 들어간다. 그럼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 후보님께서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명쾌해요. 내가 주택 정책하고 우리나라에 주택이 이런 오바가 안 생겨요. 자, 내가 대통령 되면은 그때까지 모든 주택이 오른 가격에 우리는 양도세 안 받아. 다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롭게 집을 샀거나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안 했어. 그 주택에 다음에 팔 때는 물가 인상폭 외에는 집값이 안 올라가. 올리면은 구속이야. 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을 샀는데 1억에 10억에 샀는데 네. 1년 있다가 파는데 1년에 물가가 2% 올랐잖아요. 그러면 2%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값은 항상 부동산에서 집을 샀을 때 계약서를 줘서 그 부동산에서 집 가격이 나와. 근데 이게 시장 경쟁 체제에서는 그게 아니야. 주택 문제만큼은 물건을 중앙에서 그러면 조율을 그 국가에서 그 룰을 정해버려요. 왜? 근로자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언제 집을 사겠어.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은 물가를 오버할 수 없다. 이게 법률 하나예요. 아, 법령으로 법령을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다 해결돼버려요. 자, 10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부동산에서 그 집 샀을 때 계산, 그리고 집 팔 때 그 기간 곱하기 물가 인상률 딱 곱하면 집값이 딱 나와요. 개인은 우리 집이 얼마 가는지 몰라. 단 자기가 샀던 가격은 알지. 내가 5년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가봐야 하는데 부동산에 가면 몇 년도는 2% 오르고 몇 년도는 3.2% 오르고 몇 년도는 2.1% 오르고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가격이 딱 나와. 그 부동산에서 선생 집값은 얼마예요? 거기서 보탤 수도 없고 덜 받는 거는 괜찮아. 물가 인상된 것보다 싸게 받는 거야. 또 사무실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물가 인상 폭에 대해서 임대료가 결정되지. 이 지금 계약된 거기에서 최초 계약된 데서 물가 인상 폭만큼만 인상할 수가 있어.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인상폭을 넘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무지막지하게 가게 임대료를 올린다. 불가능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 시스템으로 만든 그 법이 간단해. 언제나 부동산이나 임대료는 물가 인상분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안은 자유야. 알겠죠? 이래 놓으면 강남이든 어디든 부동산값 말썽 부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불로소득 개념이 없어져야 근로자들이 저축심이 생겨. 이거 저축 하나만 해요. 뭐 집값이 2배로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걸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상대적 빈곤. 상대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건 내가 모으는 돈은 뭐 이게 무슨 거북이 그림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신조어로 벼락거지 이런. 또 벼락거지가 되면 벼락부자가 생기면 벼락거지가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근로자는 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줘야 우리가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어요.